서울시 은평구 협치조정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재학 선생님이신데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도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서 진짜 처음 경험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재학 선생님 모시고서 마을 활동, 기술의 전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평구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 네, 거죠? 편하시게 얘기하시면. 화면 공유를 저희가 저희 네. 데스크에서 해드릴 테니까 이걸 이렇게 포인터 기능으로 네. 넣으면 되죠.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열린사회 10년학이라고 하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2015년부터 한 3년 넘게 은평구에서 참여예산위원장으로 역할을 했고요. 그 인연으로 2년 전부터 은평구에서 협치조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어쩌다 보니 어색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조재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마을 활동에서 어떤 기술의 전환을 주제로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기술자처럼은 안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뭐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은평구에서 해마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참여예산 협치 관련된 굉장히 큰 이제 민주주의 축제를 해왔는데,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몇 가지 좀 시도들을 해봤고요. 그 시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마을 활동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던 또 많은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마을 활동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세 가지인데, 먼저 해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참여예산 관련된 총회를 진행을 해왔는데,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제안부터 선정까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하면서 전통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사업 방식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공모를 받는데, 저희는 거기에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약 3년 전부터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사실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제안하는 주체가 좀 매우 제한이 되고 하는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업의 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시도했던 거는 사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과제, 즉 어떤 게 문제이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으로 좀 재구성을 하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식에 나아가서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의견 수렴 단계부터 과제화를 거쳐서 검토, 심사, 총회, 사업화 과정이 있는데, 저 이제 중간에 정책과제화 단계에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좀 진행됐던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를 활용해서 작년 9월 말부터 10월에 걸쳐가지고 약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은평구가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했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빈도수가 많았던, 즉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별 주민 공론장을, 네, 안 넘어가네? 네. 네, 주제별 이런 식으로 주민 공론장을 진행을 했고, 또 원래 동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의 공론장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 주민총회
도 있어 왔고, 여기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또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 그 제안을 하셨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과거에 주로 왼쪽 방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갖춘 계획서를 서술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하는 걸로도 제안이 가능하게 했고, 이렇게 모여진 주민들의 의견이 방식을 바꾸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과제화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 총 참여예산 과제 11과제, 협치과제 3과제를 놓고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전투표를 한 달 정도 진행하고 그 원탁 토론회를 한 700명 규모로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심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수기하고 공론하는 방식이 꼭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수기 공론 방식과 의사결정 방법을 전환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의 민주주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는 참여 경로를 다양화하자.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어떤 주민센터라든가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은 못하더라도 오고 가는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소식지나 우편물 같은 거를 이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게 투표 방식을 참여 경로를 다양화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의 수준도 단순 투표에서 수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시간 총회에 참여하는 것, 이 3가지 형태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홍보를 다각화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힘을 많이 쏟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이 나름 튼튼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됐는데, 새로운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다양한 그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총회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사전투표에서 일반 투표는 50%, 그 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치는 수기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지만 40% 정도 비율로 가중치를 두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10% 정도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합산해서 비율로 결정하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주민센터에 저렇게 간이 투표소를 설치해서 오고 가는 주민들이 그래도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구정 소식지가 약 11만 부 정도 발행이 됐는데, 거기에도 투표를 안내하는, 그리고 우편 엽서 같은 거를 반송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뒀고요. 이게 어디 갔나? 네네네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만 부 정도를 대구로 우편물로 형태로 보내드려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엠보팅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투표도 할 수 있고, 온라인 수기당의 토론도 할 수 있고, 실시간 주민총회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것을 중간에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중간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안내하는 QR코드라든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 셋 중에서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수기를 어떻게 하는가 관련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화상회의도 고민을 했었는데, 화상회의는 아시다시피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조작을 일정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평범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익숙한 방식으로, 그래서 카카오 채팅방을 이용해서 카카오 채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자는 거였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기단은 한 500명 정도를 모집을 목표로 했고, 실제 480명 정도가 이제 모집이 됐는데요.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죠. 주민소통 촉진자라고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칭하는데, 이분들이 수십 명이 양성이 돼서 단체도 이루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중간 지원적 역할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온라인 수기 방법을 개발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서, 네. 넘겨드릴게요. 네. 네. 조금, 다음 말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황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입니다. 네네. 전체적인 과정은 온라인 수기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하고 사전 교육하고 시연을 하고 그 매뉴얼을 익히는 과정이 한 축에선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수기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모집하고, 그 다음에 채팅방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채팅방을 구성을 했고요. 너무 많으면 토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수기단을 운영하고 평가를 하고 온라인 주민총회와 연계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기단 과정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토론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카카오톡방에서 이제 과정을 안내하고 서로 이제 인사 나누기 한 다음에 참여 예산 과제가 11개 먼저 토론하고 협치 과제 3개 토론하고 투표와 소감 나누기를 진행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안내하는 거에 관련돼서 카드 뉴스 같은 걸 미리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서 서로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참가자들이 상호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참여 예산 과제에 대해서 11가지의 과제나 되기 때문에 저걸 하나씩 다 토론하는데 너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각자 선호하는 한 가지 과제를 택하고 그 이유를 채팅창에 남겨서 그걸 취합한 이후에 많이 선택된 과제를 추려가지고 함께 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의견들인데요. 이건 뭐 다 대충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다양한 얘기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 개 방에서 운영을, 이제 한 32개의 채팅방이 열렸는데 그 중에 한 개 방에서 한 여기는 한 20명 가까이 참석을 하셨네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과제, 2개 과제씩 택했으니까 20명이 아니네요. 한 10명 정도 참여했던 방인데, 선호 과제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가장 선호가 높았던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협치 과제에 대해서도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과제별로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고, 투표는 실시간으로 수기단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그 카톡방에서 엠버팅을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이제 안내하고 투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소감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를 안내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게 그 카카오톡방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했던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제 과정을 안내하는 게 있고,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였지만 주민들이 나중에 평가한 거를 쭉 들어보면 대체로 약간 처음에는 어색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정돈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이 쓰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정돈화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좋았다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기 택한 과제에 대해서 그 이유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거를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쭉 정리해서, 참고로 퍼실리테이터는 2분이 투입이 됐습니다. 한 명은 진행을 하고 한 명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글로 쭉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엑셀 파일 같은 걸로 정리해서 나중에 어떤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리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 수기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수기단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기단 운영 결과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각 2시간씩 4타임에 걸쳐서 총 32개의 채팅방을 이제 운영을 했고, 480명 중에서 신청자 중에서 4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여전히 5, 60대가 많긴 하지만 이 비율에서 눈에 띄게 3, 40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과반수가 넘었다고 하는 점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주민총회는 6월 20일 날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심플로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튜브는 다 좋은데 댓글을 남기려면 가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거로운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심플로우라고 하는 걸 2개로 사용해서 그 중에 편한 방식으로 주민들이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실시간 주민총회에는 약 6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실시간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참여했던 인원은 600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좀 확인이 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민총회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화상 중계하듯이 여러 가지 저희 동네에 또 이제 이종원 씨죠. 그 부마적인가 신마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진행을 맡아주시고 등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고, 투표 이벤트 같은 경우도 10,000명 이상 참여하면 어떤 그 일종의 경품이죠. 그거를 약간의 참여 기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된 모양입니다. 네. 잠깐만요. 아직 넘겨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하나는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어떤 주민들이 과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통 저렇게 사업 과제 설명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요지를 저렇게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네, 여러 가지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인평구 인구가 48만이고 그 중에서 아주 어린아이를 빼면은 한 40만이 좀 안 될 텐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2%는 좀 넘게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투표에 9,000여 명, 온라인 수기단에 420명 참여했고, 실제 투표는 279명이 하셨고, 온라인 주민총회 실시간 투표는 6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 참여 경로를 물어봤을 때도 새로운 경로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청소년 관련돼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온라인으로 이제 청소년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정도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토론 과정에서 또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소 그룹 토론방은 기술의 전환이란 주제로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조재학 서울시 은평구 협치조정관님의 발표를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사회를 진행할 대전시 대덕구 송천동의 권인호 자치지원관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소리를 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음이 많이 나지가 않으니까 저희 바로 이렇게 질의응답 진행하고 할 거라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 있으면 저희가 한번 바로 물어보려고 하고요. 시작에 앞서서 제가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송천동도 이 주민총회를 8월, 7월 말에 진행을 했는데
이 은평구 협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감회가 새롭고 영상에서 뵀던 조정관님을 여기서도 뵈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번 간단한 20분 정도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혹시 앞서 강의를 듣고 좀 궁금한 점이나 좀 질문할 점이 있으신 분 먼저 계실까요? 크게 손을 들어주시면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예 음소거를 풀지 않고 계시네요. 질문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사전 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럴 거라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들어도 같이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그것도 안내 문자 보내드리고 싶은 게 아까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주민 제한 공모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잘 쓰여진 어떤 신청서 말고 직접 주민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은 신청서 두 개를 보여주셨었는데 주민 제한 공모 방식 이제 저희 대전에서도 주민 참여에서 이제 많이 하면서 공모를 신청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전과 은평구에서 시도하셨던 것이 이 공모 방식이 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서 일상에 바쁘고 평범한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또 제안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근데 뭔가 제안을 하려면 뭔가 계획서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참여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3, 4년 정도는 어떤 걸 했냐면 주민 참여 지원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일종의 제안을 하고 싶은 주민들하고 어떤 주민 제안 사업 아카데미 같은 것도 열고 제안서 써보는 막 연습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1대1로 컨설팅을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가면서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는 이런 것들을 한 3, 4년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주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 근데 주민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계획서를 쓰기는 어렵지만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대부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는 동네에 뭐 딱딱한 말로는 공론장이지만 이야기 마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동네 우리 지역에서 양성된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진행을 들어가서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제안 형태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찾아가는 이제 주민 공론장 같은 것이 한 축에 있었고요. 근데 공론장에 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에는 오시지 못하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양식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의견을 주시면은 그거를 한 1200개 정도 의견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 분류 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분류해서 총 30개 정도의 정책 과제로 그래서 1200개의 아이디어를 비슷한 것들은 이제 묶고 또 융합하고 해가지고 30개 정도의 정책 과제로 만들어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참여자 중에 자료를 좀 보면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바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보다도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화면을 지금 동시에 못 보니까 언급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말로 해주시면 바로 질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료를 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혹시 자료 볼 수 있나요? 저도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그 사실 주민분들이 계획서를 쓰시는 건 어려워하시지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면 정말 많은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기획해야 될까 사실 좀 추상적이고 어렴풋한 게 있는데 사실 이번에 사례에서 좀 그런 거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뜨기 전까지 제가 또 저는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이번 과정이 사실 수기 공론을 통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그러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참여가 일어나는지 또 구체적으로 주민분들이 이 사업비를 직접 이렇게 집행하거나 진행하는지 저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네, 자료는 제 준비가 된 것 같고, 답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 그 과제가 이제 주민투표에 선정이 되면, 과제별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제를 사업하는 과정, 사업 계획으로 함께 만드는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제별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과제별 이제 수기단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관련된 사업부서도 함께 참여해서 약 한 2개월 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민과 관이 함께 논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행 과정에서는 이제 참여예산 과제하고 협치 과제하고 좀 다른데, 협치 과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민관 공동 실행단을 구성해서 민관이 함께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보통 민관 공동 실행단 같은 경우는 과제별로 구성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갖고 계획을 이제 계속 검토하고 진행을 해나가게 되고요. 참여예산 과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계획은 민관이 함께 만들고 실행은 그 행정에서 주로 하는데, 근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예산위원회 혹은 동참여예산위원회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주민자치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부서에 의견을 내는 체계를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형태는 사업별로 일부 이제 민관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전체를 그 주민들이 실행하는 체계는 없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주민 직접 수행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제안도 하고 선정도 하고 실행도 제안자가 주로 하는 것들을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개별 사업 안에 사업이 아니라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 안에는 사업이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사업 중에서 일부를 민간 입학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과제 전체를 민간에 맡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광인 지원관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왠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소리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주민총회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다시 한 번만 저희가 여기 소리를 줄여놨어가지고 이제까지 얘기를 못 들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구 원신흥동에서 자치지원관으로 일하고 있는 허광윤입니다. 저희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이제 주민총회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제안을 받은 걸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해결할 과제와 행정기관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유성구청에 이제 그 행정기관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이첩해서 이제 저희가 좀 그 부서 검토 의견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책
이렇게 좀 마련해 달라고 보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 처음에 이 협조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 의견을 제안받은 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분류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건 그 주민들에게 받은 마을 제안을 이전에는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주민자치회가 생긴 이후에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좀 처리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유성구에 이 주민들에게 받은 마을 제안을 이첩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계시는 구에서도 이런 과정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은평구는 16개 동의 동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제안을 받고 의제를 발굴해서 행정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근데 이제 경험을 통해서 다들 우리가 공무원들을 흉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 되는 방향보다는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서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부서에서 노를 하면, X를 하면은 그냥 사실상 실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일방의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으로 한 3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할 때는 그걸 위원회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거를 위원회 차원에서 원래 제안과 부서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그것이 합당한지를 보고 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그냥 밀어붙였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샀고, 뭔가 한 번은 전환의 포인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합리적으로 어떤 절차를 뒀냐면 이견 조정 기관이라고 해서 제안자와 혹은 위원회, 여기로 치면 주민자치회가 되겠죠. 그와 부서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의견인지를 서로 이견을 조정하도록 하는 이견 조정 기관을 뒀는데요. 그 이제 이견 조정을 협치조정관이 이제 주관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구단위 사업까지는 이게 가능한데 동단위까지는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해 자치지원관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중간 지원자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자치지원관님들이 일종의 중간에 중재하거나 협의하는 어떤 그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그냥 행정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는 꼭 은평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을 많이 늘리고 싶지 않은 게 어쩌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완할 수 있는 협의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자 기본 세팅을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은 저희도 부서 검토를 올려봤다가 안 된다 했는데 되게 열심히 수기 토론해서 올렸던 게 안 된다는 어떤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떠오른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녹본동에서 주민들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뭐였냐면 이제 근린공원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주민들이 열심히 이제 발로 현장 탐방이나 동네 한바퀴를 달구를 했는데 제안서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부서 검토를 의뢰를 했더니 부서에서는 사유지에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근데 그전 같으면은 이제 그 동네 위원들이 이거 할 수 없네 이럴 텐데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 공원 전부 다가 사유지입니까? 그래서 부서를 방문해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사유지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사유지가 아닌 곳에 그 국공유지에 설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할까 생각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가지고 실행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행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을 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굳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실행 방안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네, 저도 일하면서 그런 점을 좀 느껴서 그것을 좀 어떻게 좀 잘 거부감을 갖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편이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뒤에 대전의 마을활동가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혹시 그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화면에 잡히시면 저는 아까 예, 온라인 퍼실리테이터들에 대한 퍼실리테이션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현장이랑 정말 다른 걸 느끼거든요. 어떤 내용, 어떤 방식이 추가되거나 특별한 방법이 뭐가 있으신지 노하우를 전해주시면 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퍼실리테이션으로 기존에도 마을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안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시대로 변하면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퍼실리테이션 하는 경우와 온라인의 경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온라인 퍼실리테이터 운영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것을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특별한 경험이나 좋은 방법이 찾아실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은평구에서 이번에 진행했던 거는 주민들의 제안을 모으는 단계에서 의견 수렴 단계에서 어떤 온라인 공론장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작년에 진행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의사결정 단계에서 조금 더 그 제안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우리 동네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과제를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수기 공론이었는데요. 특별하게 저희가 사전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지역에서 2016년부터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양성된 퍼실리테이터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저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 매뉴얼을 하나씩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시연회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했을 때도 퍼실리테이터 분들하고도 사전 교육과 시연회 같은 걸 미리 거치면서 그 내용 어떤 진행 방법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함께 만들어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총 4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첫날 그 퍼실리테이션을 온라인 수기단을 진행하고 나서는 이제 온라인 수기단 퍼실리테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수기단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고 참고로 전체적으로 과정이 끝나고 퍼실리테이터들하고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면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이게
잘 될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할수록 그 가졌던 긴장감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물론 대면에 비해서는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근데 대면으로 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주민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온라인 수기단, 그 의사결정에 관한 수기단 운영 매뉴얼을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만 그것이 꼭,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경험해봤던 거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질문이 4시 정도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혹시 또 그 질문하실 분 계세요? 지금 한 8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네, 여기 이양수 대표님 질문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부모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모집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주민들한테 참여를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이 부분 보면은 행정지원센터에서 저희 공원되다시피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공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적인 참여들이 조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령이나 아니면 별도로 이정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전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참여예산 제도를 그 핵심적인 포인트로 해서 어떤 주민들이 그 동이나 구 단위로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을 꾸준하게 축적해 왔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인적 자원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발굴되어 있는 토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모집을 하는데 그때는 현재 이제 시범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전동 시행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가가호 우편물 같은 거를 전 세대에 배부한다거나, 특히 이제 가련 일동에서 과거에 마을계획단 실험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전 세대에 전단지 리플렛을 배포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완전히 참여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민들이 인구가 25,000명인 동네인데 한 150명 정도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도는 따로 없는 것 같고 발로 뛰고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이제 대면 활동에 더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의 접근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면에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밌는 홍보 동영상 같은 걸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하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왕도는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는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느 동네에 따라서는 아파트 주민들만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정도, 얕은 생각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강명수님 질문 받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천일동 자치지원관 강명숙입니다. 저는 아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처음에 주민들이 이제 의견을 조금 더 쉽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나 이야기마다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셨고, 주민총회 이후에 이제 과제별 TF 수기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제별 TF 수기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 수행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피로도가 이제 해가 갈수록 쌓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계신지, 이제 실행법인과 또는 뭐 위탁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은평구의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뚜렷하게 어떤 사례로 말씀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활동이 자치계획을 만드는 것도 주민들의 손으로 하고 실행도 주민들의 손으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TF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참여위원이나 동자치위원, 그 다음에 동참여예산위원들이 많이 참여하셨고요. 15명 이내로 민과 관,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한두 분 초대해가지고 15명 이내로 수기단을 모집해가지고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면 비대면으로 하고 조금 이제 한 10명 남짓 모일 수 있으면 그 대면으로 하고 하는 식의 병행하는 활동으로 한 2개월 반 정도 활동해서 사업 계획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제가 기술의 전환인데 아까도 발제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나고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상에서 접하는 기술들이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쭉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술의 이용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주민분들과 만나고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얻으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가장 크게 와닿았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좀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세상에 원래부터 길이었던 거는 길은 없다 그러죠. 하고자 마음을 먹고 길을 내면 길을 낼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기술적인 선택이나 어떤 도구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구가 사용할 수 있는 효능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접근하고 사용하기 쉬운 그런 접근은 제일 좋은 접근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 문제를 고민할 때도 자꾸 이제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자꾸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지만 좀 굵직한 질문들이 오갔던 질의응답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아까 강의자를 보니까 마지막에 이 조재학 협치조정관님께서 연락처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대면 비대면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발제 자료에서 이제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만 드리면 저희가 이거 마친 후에 이 내용 공유한 다음에 기념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포스트잇이랑 매직펜을 좀 준비해달라고 주최 측에서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앞에다가 내밀고서 기념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니까요. 포스트잇과 매직펜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길게 고생해주신 조재학 협치조정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트잇 좀 하나 줄래요? 예, 저희는 5분 뒤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3세션 기술의 전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 질문을 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참여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행정과의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제한 공모 방식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를 서로 들을 수 있는 공론의 과정이 활성화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 참여 예산의 과정에서 행정과의 조율하는 어떤 사례를 조재학 협치조정관님께서 해주셨는데,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내놓은 그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갖는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셨고, 녹번동의 이 공원의 사례에서는 이 행정에서 검토한 사유지라는 의견을 단순히 사유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면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유지와 사유지가 아닌 곳들을 찾아서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술 문제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주민이나 사업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 사업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느냐의 핵심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